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집 분석에서 사용하는 케이스 간 유사도 측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군집 분석은 관측된 특성이나 설문의 응답을 바탕으로 서로 유사한 특성을 지니거나 유사한 답변을 한 케이스들을 동일한 집단으로 분류합니다. 케이스들은 군집 분석에 의해 2개 이상의 집단으로 분류되며 이렇게 분류된 각 집단을 군집이라고 부릅니다. 군집 분석을 수행하고 나면 군집 내의 케이스들은 서로 동질적인 특성을 갖는 반면에 군집 간의 케이스들은 서로 이질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군집 분석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동일한 군집 내 케이스들의 유사도는 가능한 크게, 서로 다른 군집 간 케이스들의 유사도는 가능한 작게 군집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케이스 간의 유사도 및 군집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가 필요합니다. 유사도는 일반적으로 케이스 간 거리를 이용하여 측정합니다. 거리가 클수록 유사도는 작아지고 거리가 작을수록 유사도는 커집니다. 따라서 거리는 엄밀히 얘기하면 비유사도, 즉 상이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유클리드 거리가 많이 사용됩니다. 유클리드 거리는 이와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xip와 xjp는 케이스 i와 케이스 j의 변수 값을 나타냅니다. 모두 m개의 변수가 있다고 했을 때 케이스 간 변수 값의 차이를 m개의 변수 각각에 대하여 제곱하여 합산한 후 제곱근을 구합니다. 유클리드 거리와 함께 맨하튼 거리도 많이 사용됩니다. 맨하튼 거리는 이와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간 변수값 차이에 절대값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식품에 대한 영양 정보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러한 영양 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식품 간의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햄버거와 비프스테이크 간의 유사도를 5개 영양 성분 정보를 바탕으로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변수에 대해서 햄버거와 비프스테이크의 변수값의 차이를 계산한 후 제곱합니다. 프로틴 변수에 대하여 햄버거와 비프스테이크의 변수값의 차이를 계산한 후 제곱합니다. 팻 변수에 대하여 햄버거와 비프스테이크의 변수값의 차이를 계산한 후 제곱합니다. 칼슘 변수에 대하여 햄버거와 비프스테이크의 변수값의 차이를 계산한 후 제곱합니다. 아연 변수에 대하여 햄버거와 비프스테이크의 변수값의 차이를 계산한 후 제곱합니다. 이렇게 5개 영양 성분의 변수값의 차이를 제곱하고 모두 합산하여 제곱근을 취하면 햄버거와 비프스테이크 간의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R을 이용해서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플렉스 클러스터 패키지에 포함된 뉴트리언트 데이터셋을 이용하겠습니다. 뉴트리언트 데이터셋은 육류, 생선류, 가금류, 식품 총 27종에 대한 영양 성분 데이터입니다. 27종의 식품별로 에너지, 단백질, 지방, 칼슘, 아연 등 5개 영양 성분을 측정해서 기록했습니다. 케이스 간의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dist 함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dist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거리를 계산할 데이터셋을 지정합니다. 행렬 또는 데이터 프레임 형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메서드 인수에는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을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합니다. 혹은 명시적으로 유클리디안이라고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거리 계산 결과를 별도의 변수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dist 함수는 계산 결과를 거리 행렬을 나타내는 dist 객체로 저장합니다. 이를 매트릭스로 변환하면 일반적인 행렬 인덱싱 방법으로 케이스 간의 거리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거리 행렬에서 작은 셀 값은 거리가 작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케이스 간의 유사도가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큰 셀 값은 유사도가 작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햄버거와 빕스테이크 간의 거리는 앞에서 산식을 통해서 계산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해서 유사도를 계산할 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뉴트리언트 데이터셋을 보면 예를 들어 에너지 변수에는 340, 245, 420과 같이 100단위의 값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아이언 변수에는 2.6, 2.7, 2와 같이 1단위의 값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한 유사도 계산 방법은 변수들이 갖는 값의 범위가 이처럼 현저히 다르면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큰 범위를 갖는 변수는 군집 분석 결과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변수들의 척도 단위가 다르면 이러한 문제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단위를 갖는 척도가 섞여 있으면 거리를 계산할 때 큰 단위를 갖는 변수가 작은 단위를 갖는 변수에 비해 더 큰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과 성적 평점을 토대로 어떤 두 사람의 거리를 측정한다고 했을 때 소득의 차이는 성적 평점의 차이에 비해 현저하게 크기 때문에 두 사람 간의 유사도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득의 차이는 0에서 수십억까지 나타날 수 있지만 성적 평점의 차이는 0에서 최대 4.5까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척도의 차이로 인해 소득만이 군집의 식별에 영향을 미치고 성적 평점은 상대적으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할 때 변수들의 영향이 균등하게 되도록 변수의 척도를 재조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척도화 방법에는 이와 같은 두 가지 방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최소 최대 정규화는 각 변수 값에서 해당 변수의 최소값을 빼고 이를 해당 변수의 범위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범위는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값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이는 변수의 원래값이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의 범위 내에서 몇 %만큼 위치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점수 표준화는 각 변수 값에서 해당 변수의 평균을 빼고 이를 해당 변수의 표준편차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값을 지점수라고 하며 각 변수 값이 해당 변수의 평균으로부터 몇 개의 표준편차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최소 최대 정규화에 의해 산출된 값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반면에 지점수 표준화 값은 정해진 최소값과 최대값이 없습니다. 유클리드 거리는 연속형 데이터에 적합한 유사도 측정 방법입니다. 범주형 변수가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으면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하여 유사도를 측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범주형 변수 간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범주형 변수를 우선 더미 변수로 변환해야 합니다. 더미 변수란 어떤 범주에 해당할 경우 그 값을 1로 코딩하고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값을 0으로 코딩한 인위적인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 계절이라는 변수는 D1, D2, D3 이와 같이 3개의 더미 변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각 더미 변수는 해당 계절에 대해 1의 값을 갖고 그렇지 않을 경우 0의 값을 갖습니다. D1이 1이면 여름을 나타내고 D2가 1이면 가을을 나타내고 D3가 1이면 겨울을 나타냅니다. 세 더미 변수가 모두 0인 범주를 기준 범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세 더미 변수가 모두 0이라는 것은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응되는 계절은 자연스럽게 봄이 됩니다.
따라서 봄이라는 범주를 나타내는 변수를 추가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더미 변수 개수는 이처럼 범주의 개수보다 하나 작습니다. 범주의 개수가 n개이면 필요한 더미 변수의 개수는 n-1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이 어떤 두 케이스 간에 더미 변수 값의 교차표를 얻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A는 두 케이스의 변수 값이 1, 1로 서로 일치하는 빈도를 나타냅니다. B는 두 케이스의 변수 값이 1, 0으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 빈도를 나타내고 C는 0, 1로 일치하지 않는 빈도를 나타냅니다. D는 두 케이스 빈도 값이 0, 0으로 일치하는 빈도를 나타냅니다. 범주형 변수에 대한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기서는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카드 거리는 변수 값이 적어도 하나가 1인 개수 대비 어느 한쪽만이 1인 개수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다시 말해 두 케이스의 변수 값이 1, 0 또는 0, 1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개수를 0, 0인 경우를 제외한 1, 1, 1, 0, 0, 1인 경우의 개수의 합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합니다. 이 교차표를 바탕으로 산식을 써보면 B 플러스 C를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이스 거리는 1, 0 또는 0, 1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개수를 1, 1로 일치하는 경우의 개수를 2배 한 값과 1, 0 또는 0, 1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개수의 합으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교차표를 바탕으로 산식을 써보면 B 플러스 C를 2A 플러스 B 플러스 C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이 더미 변수로 코딩된 데이터셋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케이스 2와 케이스 4 간의 제카드 거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케이스 2와 케이스 4 간에 1, 1로 일치하는 개수와 0, 1 또는 1, 0으로 불일치하는 개수를 세우면 각각 한 개씩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카드 거리를 계산하기 위한 산식은 분자는 2가 되고 분모는 3이 됩니다. 케이스 2와 케이스 4 간의 제카드 거리는 3분의 2, 즉 0.667로 산출이 됩니다. 매스 패키지에 포함된 서베이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범주형 데이터로부터 거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서베이 데이터셋에 포함된 섹스 변수와 스모크 변수는 모두 범주형 변수로서 각각 2개와 4개의 범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 두 변수만을 추출해서 범주형 변수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데이터셋을 생성하겠습니다. 범주형 변수 간의 거리를 계산하기 위하여 우선 범주형 변수를 더미 변수로 변환합니다. 여기에서는 패스트 더미스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더미 칼스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더미 칼스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범주형 변수가 포함된 데이터셋을 지정합니다. remove selected columns 인수에는 더미 변수 변환 후 원래의 범주형 변수를 유지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true를 지정하면 더미 변수 생성 후 기존의 범주형 변수는 삭제됩니다.
remove first dummy 인수에는 첫 번째 범주를 기준 범주로 사용하여 더미 변수를 생성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true를 지정하면 범주 개수보다 한 개 적은 개수의 더미 변수가 생성됩니다. 이그노 NA 인수의 true를 지정하면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NA 값, 즉 결집값을 무시하고 더미 변수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더미 변수 데이터셋을 살펴보겠습니다. 더미 변수 간 제카드 거리는 dist 함수의 메서드 인수에 바이너리를 지정해서 거리를 계산합니다. 생성된 거리 행렬을 이와 같이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dist 함수를 통해 계산된 2번 케이스와 4번 케이스 간의 거리는 앞에서 산식을 통해서 계산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에 연속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가 모두 포함되어 있을 때는 클러스터 패키지에 포함된 데이지 함수를 이용합니다. 데이지 함수는 연속형 변수뿐만 아니라 범주형, 서열형 등 다양한 비계량 데이터 유형의 변수가 포함된 데이터셋으로부터 거리 행렬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유형의 데이터가 혼재된 경우에는 데이지 함수를 사용하여 유사도를 측정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데이지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 유형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서베이 데이터셋으로부터 거리 행렬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데이지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사용할 데이터셋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매트릭 인수에 고어를 지정합니다. 매트릭 인수에 고어를 지정하면 연속형 변수일 때는 변수를 표준화한 다음에 맨하튼 거리를 측정합니다. 연속형 변수가 아닐 때는 더미 변수로 변환한 다음에 나이스 거리를 사용합니다. 두 케이스 간 최종 거리는 이렇게 변수별로 계산된 거리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집 분석에서 사용하는 케이스 간 유사도 측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